송선생님의 힐링 킬링.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저 세상에서도 즐겁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되새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는데요. 지혜로 스스로 바로 세우고 복지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선업이 아닐까요? 오늘 또 바른 지혜로 복짓는 하루가 되길 다짐하며 9월의 첫째 주 수요일 힐링킬링 힘차게 출발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은 잘 수가 없어요.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난 다시 잠들 순 없겠죠.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너의 품에 잠든 난 마치 천사가 된 것만 같아요.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의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다 내게만 지게 my galaxy. Like a star 내리는 빛처럼 반짝이는 널 가지고 싶어 get my mind. 엄지와 검지만 해도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부터 안달나니까 마냥 떨리기만 한 게 아냐. 준비가 되면 쏠린 인공위성처럼 네 추월 마구 맴돌려 해. 더 가까워진다면 네가 가져줄래 이 떨림을. 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놓았죠. 한참 뒤에 별빛이 내리면 그 별이 가장 붉게 빛나요. 지나간 새벽을 다 세면 다시 내 곁에 잠들겠죠. 별빛 아래 잠든 난 마치 온 우주가 진 것만 같아. 난 그대 품에 별빛을 쏟아내리고 은하수를 만들어 어디든 날아가게 할 거야.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의 galaxy. Cause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your pilot. 내 곁에 저 별을 다 내게만 지게 my galaxy. I'm a pilot anywhere. Cause I'm a pilot anywhere.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의 galaxy. Cause I'm a pilot. I'm your pilot. Light and sky, shooting star, 지게 my galaxy.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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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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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 첫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였습니다. 어느 책에서 친절의 선순환이라는 말을 봤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던 한 부부가 아들과 함께 어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계산을 하려던 찰나 이 가게는 현금만 받는 곳이었고요. 이미 아이스크림을 아들 입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카드밖에 없었던 부부는 길게 늘어진 줄에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는데요. 이때 뒤에 있던 노 부인이 자신의 것까지 같이 계산해달라며 종업원에게 부탁했고, 이들 부부에게는 좋은 여행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대신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황했던 부부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밖에 나가 꼭 현금을 뽑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나 노부인은 끝까지 거절하며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본인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받았고 꼭 한번 갖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노부인이 지은 복은 이렇게 다시 또 다시 물결이 되어 부부가 여행 중에 만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아들 역시도 커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돕게 될 것이고요. 이처럼 복을 짓는 행위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남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힐링킬링을 준비해봤는데요. 특별한 힐링킬링을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해 주신 혜원 스님과 2부를 꾸며볼 생각입니다. 조계종 출가자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혜원 스님과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밀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거군요. 홍경민의 후와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입니다. 너와 헤어지던 날 아마 넌 울었을 거야. 난 모질게 반지를 빼버렸지. 그땐 네가 싫었어. 네가 너무 부담돼서 난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어. 한동안 난 편했어. 그렇게 너와 헤어져 있던 그 시간이. 하지만 내 서툰 이별에 난 너무 아팠어. 이젠 돌아올 수 없니? 되돌릴 순 없겠니? 혹시 너도 나와 같지 않니? 머리를 짧게 잘라도 술을 많이 마셔도 내 마음은 너무 아파. 어떡해. 나는 이해를 못했지. 네가 다른 남자에게 왜 그렇게 친절했었는지. 그땐 네가 미웠어. 모두에게 그러는 게 난 그래서 널 탓했는지 몰라. 넌 정말 나와 헤어진 이유를 모른 채 이별을 받아들였니? 아니면 내 질투를 알면서 넌 포기한 거야. 이젠 돌아올 순 없니? 되돌릴 순 없겠니? 혹시 너도 나와 같지 않니? 머리를 짧게 잘라도 술을 많이 마셔도 내 마음은 너무 아파. 어떡해. 너와 헤어지던 날 아마 넌 울었을 거야. 난 모질게 반지를 빼버렸지. 그땐 네가 싫었어. 네가 너무 부담돼서 난 그땐 그 방법밖에 없었어.
송 선생님의 추천곡 송송. 오늘 송송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바로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독보적인 사운드와 그들만의 색깔로 데뷔 때부터 주목받았던 대한민국의 밴드 자존심이죠. 특히 밴드 보컬인 김종환 씨의 목소리는 서정적이면서도 쓸쓸한 매력이 있어서 넬의 노래를 더욱더 시처럼 들리게 합니다. 오늘 한번 목소리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넬이 이 노래를 발표했던 당시에는 2008년도 가요계인데요. 2008년도 가요계는 빅뱅, 소녀시대 등 아이돌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인기 쟁탈전 속에서 넬은 기억에 걷는 시간을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만들었죠. 정말 큰 인기가 얻었었거든요. 심플한 악기 구성으로 된 리듬에 김종환의 보컬은 마치 시를 낭독하듯 차분하게 들렸다가도 시니컬하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노래에 취해 멍 때리고 싶은 날이나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고 싶을 때에는 꼭 한번 찾아 듣게 되는 이 노래, 기억을 걷는 시간. 발표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세련되고 여전히 좋습니다. 또 이 노래에 대해서 이런 감상평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이 노래는 행복할 땐 잔잔한 멜로디가 들리고 우울할 땐 가사가 들리는 명곡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정말 잘 표현한 감상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럼 오늘의 송송 기억을 걷는 시간, 여러분에겐 멜로디가 들리는지 가사가 들리는지 함께 듣고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보겠죠.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모든 게 오늘 하루와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귓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없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우리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리운 얼굴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는 시간이 불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운 얼굴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운 얼굴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는 시간이 불어져 어떡하죠 이제 그리운 얼굴을 열고 너의 기억을 찾아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어떡하죠 이제 듣고 오신 곡은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몽환적인 멜로디가 들리셨는지 아니면 가사가 들리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멜로디가 너무 좋다고 지금도 역시 멜로디가 잘 들리고 있네요. 네. 넬은 80년대 동갑내기 친구로 구성된 한국형 브리팝 밴드인데요. 고등학교 친구였던 보컬인 김종환 씨, 그리고 기타 이재경 씨, 베이스의 이정훈 씨, 드럼의 정재훈 씨가 뭉쳐 만든 밴드이기도 합니다. 밴드명 넬은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 넬을 보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신들의 음악 색깔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밴드는 서태지의 밴드로도 유명하죠. 2002년 새 레이블을 만들려고 했던 서태지의 눈에 띄어 함께 시작했다가 2006년 7월에는 서태지 컴퍼니와는 결별했다고 합니다. 넬은 많은 밴드와는 행보가 다르게 현재까지도 좋은 노래를 발매하며 돈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넬 색깔이 듬뿍 담긴 노래를 선보여 주길 바라며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 건데요. 거미의 기억상실 듣고요. 잠시 후 여러분의 힐링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떠난다고 그래서 떠나라고 말했어. 사랑하다 한 번쯤 하는 말이라서 올 거라고 다 안다고 거울에 비친 나를 달래고 벌써 손가락 10개를 다 접고 애써 하루를 또 새어도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 하나 못 찾고 더듬거리는 손으로 네 사진을 찾다가 자꾸 멀어버리는 내 눈은 한참 눈물 쏟아내고 내 맘은 지독한 멍이 생기고 잊으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말했어. 살아가다 한 번쯤 만날 것 같아서 아른다고 아프다고 어느새 지친 소리를 내보고 멈춰서 난 눈물을 닦아봐도 보이지 않아 아직
남다른 감성으로 숨겨있는 명곡 보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힐링송은 무엇일지 알아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힐링송은요, 서지양님께서 신청해주신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대학 때 남친과 헤어지고 힘없는 하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합호패를 보기 위해 타학교 정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때마침 해지는 캠퍼스에서 내 사랑 내 곁에가 나왔습니다. 당시는 이 노래가 생소했지만 첫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날 혼자 위로받으며 법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제 힐링송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첫 번째 힐링송은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서지양님께서 추천해주신 힐링송입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의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여러분의 힐링송 첫 곡은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참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 같아요. 그 거친 남성미가 있는 근데 가사나 멜로디 보면은 정말 이렇게 힐링이 되는 노래 같아요. 서지영님 좋은 노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힐링송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힐링송은요. 최순영 님이 신청해 주신 힐링곡입니다. 지지난 토요일에 시아버님을 고향 선산에 모시고 왔는데요. 마음이 참 쓸쓸했습니다. 저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남편에게 늘 당신 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면서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순영님의 힐링곡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앉으셨던 의자에 이렇게 석고처럼 앉아있으니 즐거웠던 지난 날의 모든 추억이 내 가슴 깊이 밀려들어요. 언제였나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여기 앉아서 사랑스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며 정답게 말하셨죠. 그리울 때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때 그 말씀이 들릴 듯해요. 이렇게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어머니 눈시울은 젖어 있어요. 아버지는 의자 하나 남겨놓은 채 지금 그 어디로 떠나셨나요? 여기 앉아서 나는 꿈을 키워왔어요. 아버지의 체온 속에서 따스했던 말씀과 인자하신 미소를 언제나 생각했죠. 그리울 때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때 그 모습이 보일 듯해요. 여러분의 힐링송 두 번째 추천곡은요. 최순영님께서 신청하신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였습니다. 참 가사도 그렇지만 멜로디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계실 때
정말 계실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한 곡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힐링송은요. 지난주 명양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사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문달이라서 친정 부모님 뵈러 갑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 이제 조금씩 귀가 어두워 큰 소리로 대화할 때가 있어요. 세월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임영웅이 부른 엄마의 노래. 금잔지 씨 노래인데 영웅 씨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힐링송 임영웅 씨가 부른 엄마의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섬마을의 한 소녀 총각 선생님 이야기 부엌에서 들리던 엄마의 그 노래 오늘따라 눈물이 납니다. 만나고 좋은 건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고왔던 봄처녀를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철었던 작은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었죠. 세상살이 힘들어 지치는 날이며 듣고 싶은 엄마의 노래 만나고 좋은 건 아니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며 까맣게 타버린 눈물의 그 세월들을 어떻게 말로 다 할까요? 고왔던 봄처녀를 무심히 데리고 간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2020년 9월 2일) 송산 다이어리.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 없다는 그 진리만이 다만 항상 할 뿐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젊음은 시들어가고 부귀는 빈천으로 돌아가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항상 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에 대해 집착하거나 붙잡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데 붙잡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려 항상 하길 바라고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며 내 것이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 묶어두려 하니 결국 남는 것은 허망함과 공허감 뿐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항상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착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붙잡아 두지 말라. 내 곁에 언제까지고 있어 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그 어떤 것에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가야 할 때를 알고 분명히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만 마음을 주고 헤어질 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만 정을 주고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너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여운만으로도 흔쾌히 보낼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이별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이별의 순간이 올 때 맑은 밝은 미소로 보내줄 것을 흔쾌히 보내주려는 마음,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났을 때 만나면 만나서 좋고 그 인연이 떠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마음, 좋아도 너무 과하게 좋아하지 말고 싫어도 너무 과하게 싫어하지 않는 마음을 내고 또한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그런 인연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꼭 그렇게 되길 바라보며 오늘 또 기도해 봅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 그러려니. 그러려니.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그리운 마음은 미련 없이 그대를 떠나보낸 내 마음 속에 오늘은 왜 이리 허전할까요? 알 수 없어요. 아침에 문득 눈 뜨고 바라보니 눈부신 햇살 내 곁에 잠든 건 지나간 추억 너무 허탈해.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두근거리는 내 작은 마음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만 아침에 문득 눈 뜨고 바라보니 눈부신 햇살 내 곁에 잠든 건 지나간 추억 너무 허탈해. 그대 그 미소 그때 그 마음 되살아나서 날 부르네. 난 너를 느끼네. 내 텅 빈 마음 속
선우정아의 그러려니에 이어 이승원의 텅 빈 마음까지 듣고 왔습니다. 힐링킬링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혜원 스님과 함께 1시간 만들 예정입니다. 조계종의 출가자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만큼이나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생각이나 듣고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항상 난 생각이 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땐 난 몰랐지만 넌 홀로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것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음을 꿈속에선 보이나봐 꿈이니까 만나나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봐 아주 오랜 후에야 내가 알 수 있었던 것 나를 안고 있지만 너도 힘겨워했지 항상 나에게 웃으며 넌 다가왔지만 나에게 항상 넌 기대고 싶었단 걸 몰랐기에 꿈속에선 보이나봐 꿈이니까 만나나봐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 꿈속에만 있는가봐 힘겨워했었던 날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봐 나에게 넌 그런가봐 잊혀질 수가 없나봐 사랑해서 사랑을 해서 그럴 수가 없나봐 시간으로 잊혀져가는 거지만 아름다운 너로 꿈속에선 보이나봐 안녕하세요. 혜민입니다. 울림 앱 하단에 있는 울림 응원하기를 터치해 주시면 울림이 있는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음악을 통한 마음 치유, 울림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따뜻한 응원은 울림 라디오에 큰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전하는 따뜻한 울림이 있는 방송,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제가 자연인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이 땅이 오염돼 있는 겁니다. 이때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은 정화 책임이 자연인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양 환경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토양 환경 평가는 부동산 거래 시 토양의 오염 여부를 측정해서 토양 오염에 따른 경제적, 법적 피해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엔 토양 환경 평가 제도를 꼭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Yo, BTN, killing, yo, BTN, 송상 스님, yo, BTN, killing, yo, BTN, 송상 스님. 점점 다가와 여기도 고민은 사라져 저기도 점점 느껴져 세상은 두 눈이 번쩍 정신 번쩍 점점 다가와 여기도 고민은 사라져 저기도 점점 느껴져 세상은 두 눈이 번쩍 정신 번쩍 BTN, 송상 스님의 힐링. 힐링킬링 2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솔라의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네, 드디어 혜원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이 자리를 모시고 싶었는지 스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출가 상담을 맡고 있는 혜원입니다. BTN 울림 힐링킬링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석 섭외를 받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처음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는 것이라 많이 긴장도 되었지만 한편으론 제가 하고 있는 출가 상담도 알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출가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혜원 스님께서는 출가 상담이라는 소임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지원 계기가 있으셨나요? 처음 학교에 있었을 때 학교에 그 출가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가라는 그 두 글자만 가지고 생각했었어요. 출가는 제가 생각하는 출가는 누구나 꿈꿀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지원서를 넣었고 저만 출가 상담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자랑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굉장한데? 네. 능력자 아니신가요 이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인지도 궁금한데 이렇게 스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출가 상담은 보통 전화 상담과 출가 대한불교 조계종 출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가에 대한 막연한 일들, 예를 들어서 어디로 출가해야 될지, 언제 모집 기간인지, 그리고 교육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출가 상담자 스님 되려면 자격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뭐 시험 같은 것도 어렵고 그러나요? 시험 보죠? 이거는 참고로 네. 비구니 법계 정덕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 경력이나 아니면 뭐 전법 활동 경력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위촉되었을 때 조금 많이 놀란 거는 출가 상담 면접 보신 분들이 되게 여러 명 있었는데 저만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기분은 그러면 어떠셨어요? 사실 그때 제가 정말 출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출가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말했어요. 부처님 제가 정말 꼭 출가 상담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원력도 있으시고 우리 혜원 스님.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상담하시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시죠, 사실? 네. 그 스님 하시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들어보도록 하고요. 혜원 스님께서 나오시니까 함께 첫 곡 듣는 곡을 혜원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선곡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곡 고르셨나요? 저는 이선희의 인연이란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스님들 이렇게 좋은 곡 선곡하시려면 항상 이 노래 하시더라고요. 너무 뻔한 노래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제가 지난달에 월정사 단기 출가 수비사로 잠시 다녀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마지막 날 여행자님들께서 같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정말 출가에 대해 마음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그분들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지 정말 이 노래를 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셨군요. 네. 그때 그 감동이 올라와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나요? 네, 엄청 많이 울었어요. 혜원 스님은 펑펑 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진짜 너무 좋고 아직도 너무 생각나는 분들이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느낌, 그 신심을 담아서 그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란
해냈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이선희의 인연이었습니다. 자, 지금 혜원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스님 떨리시는 건 아니시죠? 많이 떨려요. 스님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좀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빵긋. 네, 우리 혜원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 빵긋.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어떤 건가요? 전화하셔가지고 출가 상담할 때. 상담할 때 주로 질문이 오는 것들은요. 네. 처음에 출가를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행자 등록을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네. 그리고 내가 행자 생활을 하러 갔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예 출가를 모르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실 시간 되시나요? 네. 보통 저희는 출가를 할 때 저희 왜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출가는 그냥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든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따로 그렇게 준비하실 것들은 없으세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동안에 있던 일들을 정리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데 그러니까 생각만큼 출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처님이 정말 좋고 부처님 법을 부처님 길을 한번 가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는 게 저는 사찰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길을 걷고자 할 때가 출가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군요. 출가한 마음 딱 먹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 아니면 어딜 먼저 가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처음에 사찰을 정할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네. 저 또한 출가할 때 많이 어려웠거든요. 출가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은사 스님은 어떤 분으로 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처음에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연이 올 때마다 저의 그런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맞는 사찰을 안내해드리거나 교육 과정들을 좀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것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담을 하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자 혹시 있으신가요?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그 이유는 제가 25살에 출가해서 10년 동안, 10년에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 저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저에게 잊어버리는 초심들이 있거든요. 근데 간절하게 출가를 원하고자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저한테 전해지면서
저에게 항상 초심을 일으켜 주시는 분들이시라 저에겐 가장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이렇게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화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네. 그럴 때 많으시죠? 네. 저도 한번 도전을 해야 되나요? 우리 혜연 선생님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받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스님이 하시는 거 보고 도전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참 아무나 못하겠구나. 강력 추천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럼 스님께서도 출가하실 때 혹시 상담을 받고 출가하셨나요? 아니요. 정말 그게 저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시군요. 정말 이런 게 제가 출가했을 때도 있었더라면 저도 적극 활용을 해서 출가 상담도 하고 여기저기 정보도 많이 알아서 정말 저한테 맞는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거 하시는 거군요. 네. 내가 그때 못해가지고 맞아요. 한이 돼서 약간 아니면은 한얘기보다는 너무 다음 그게 진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이신 거죠? 네. 저도 추천도 너무 좋고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선생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필터의 내게로 와입니다. Alright
듣고 오신 곡은 체리필터의 내게로 와였습니다. 우리 혜원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 힐링킬링인데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만큼 출가 상담에 대해서 계속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 출가 상담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스님께 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락처나 이런 것들 있나요 혹시? 네, 저희 그 대한불교 조계종 네. 출가 상담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아, 예, 알려주십시오. 번호는 네. 1666-7987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화 바로 하면 스님이 전화 받으시나요? 아, 이거는 참고로 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한데요. 네. 저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맡고 있고 아, 그러시군요. 12시부터 또 3시까지는 비구 스님께서 그다음에 3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또 다른 비구니 스님께서 출가 상담을 맡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다른 두 스님께서 더 계시는군요. 네. 스님 하루 종일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안타깝네요. 저도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전화를 드려야겠네요.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농담이었는데 안 받아주시네. 네. 네, 그럼 이어서 스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들이 있는데 네. 스님 뵈면 항상 방긋 웃고 계시잖아요. 제가 항상 부럽습니다. 그래서 스님 뵈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 언제든 즐거우시겠지만 우리 혜원 스님께서는 그래도 스님께서 출가하시고 가장 기뻤을 때나 행복하고 뿌듯했을 때는 언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근데 정말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전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해요. 근데 그 가운데 저에게도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2016년 대만에 갔었을 때 그 대만 교환학생으로 잠시 갔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제가 대만에 갔을 때는 정말 아는 친구도 그렇다고 뭐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왜 혼자서 대만에 갔었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나하고 말 맞는 친구도 없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 기숙사에만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렇게 홀로 있는 게 과연 나에게 길일까?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거는 복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내에 채식 식당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가서 정말 이따만한 그릇들도 막 다 설거지하고 정말 야채들도 씻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전 참고로 출가하기 전까지 정말 부모님의 정말 애틋한 사랑과 제 은사심에 지극한 돌봄으로 이런 것들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 공주셨네. 근데 그런 것들 갑자기 하니까 진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는구나 하고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한 몇 주가 지난 후에 정말 기적같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과 저를 또 한없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역시 이래서 출가의 길은 복만 짓는다면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는 거구나. 정말 제가 그때 진짜 출가에 참 기쁨? 참 기쁨과 보람을 느끼셨나요? 보람도 느끼고 출가할 게 정말 잘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옆에 주변 분들에게 잘 챙기시고. 네. 약간 저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밖에서 삶을 살았을 땐 출가 전에는 그냥 네. 나만 알고 살았던 게 어찌됐건 승가는 공동체잖아요. 맞아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밖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 하니까 정말 하기 싫거든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데 같이 즐거워야 되고 함께 네. 편해야 되고 맞아요. 함께 힘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삶이구나. 부처님이 맞아요. 얘기하신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부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느꼈던 거죠. 나도 이제 인간이 되어가구나. 사람이 되어가구나. 그전에는 동물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조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는 그런 기분 들었는데 스님도 혹시 그런 기분이셨나요? 그쵸. 내가 정말 이런 지지를 알았더라면 부모님과 있을 때도
집안일도 좀 돕고 맞아요. 은서짐의 사랑을 좀 더 알았더라면 좀 사찰에 더 열심히 살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때 이후로 정말 저도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불자님들을 만나건 전 항상 복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더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출가하면 언제나 좋지만 또 항상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반대로. 네. 맞아요. 잘 이겨내야 하는 게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한데 혹시 곤란하거나 난처한 경험이 있으신지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시는가요? 곤란하고 난처한 순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와요.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출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살님들이나 불자님들을 만나면은 자기 저를 너무 많이 귀엽게만 봐주세요. 사실 제가 좀 귀엽지 않나요? 아, 나 너무 크게 웃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불자님들 만나면은 그렇게 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거기까지 너무 다 좋은데 갑자기 너무 정말 깜짝 놀라게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정말로. 그럼 그럴 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 귀엽게 진짜 그 딸이나 뭐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너무 당황할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제가 먼저 더 그 불자님한테 다가가서 말씀을 드려요. 불자님, 저를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온 출가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네 스님 이러면서 다시 이제 자신의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다시 이렇게 저를 다시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훌륭하게 대처를 잘 하셨네요. 저도 처음에는 저희 특히 비구 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세게 얘기하거든요. 출가자인데 어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하는데 뭐 저도 어찌됐건 그 강원에 있을 때 30대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심지어 저한테는 애기 스님이라고 했었거든요. 난 애기가 아닌데. 맞아. 나 나이가 많이 먹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애기 봤어요? 근데 그 불자님 입장에서는 70이 다 되셨기 때문에 그냥 애기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고단 스님이 대처하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을 바꿨거든요. 고단 스님 저보다 법납은 절에 들어오신 꽤 오래 되셨는데 고단 스님 대처하시기를 이제 고단 스님도 똑같이 애기 스님 하니까 좋네. 이 나이에 애기 소리 듣고 너무 좋네. 저렇게 대처를 하는 게 맞구나.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기분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변화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맞아. 생각에 gat혀 있으니까 우리는 출가자다.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제 언어나 행동들이 조금 거칠게 나가기도 하고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내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린 스님이라고 하면 기분 좋게 감사합니다. 네. 맞아. 이제는 네. 좋더라고요. 이젠 저도 곧 그렇죠. 부록이 되죠. 그래서 네. 네. 이제 그 시절은 끝나갔습니다. 네. 네. 좀 전에 귀엽다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 혜원 선생님도 메뚜기도 한 철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다 기억날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맞아요. 근데 좋은 쪽으로 남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혜원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펀의 캐리온입니다.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silence. The cars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Though I never been through hell like that, I've closed enough windows to know you can never look back.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Carry on. Carry on, carry on. So I met up with some friends at the edge of the night at a bar off 75. And we talked and talked about how our parents will die, all our neighbors and wives. But I'd like to think I can cheat it all to make up for the times I've been cheated on. And it's nice to know when I was left for dead, I was found and out on these streets. I am not the ghost you ought to be. If you're lost and alone, know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and carry on. Oh, my head is on fire, but my legs are fine. After all, they are mine. Lay your clothes down on the floor. Close the door, hold the phone, show me how. No one's ever gonna stop us tonight. Shining stars, we are invincible. We are on our darkest day, when we're miles away. So we'll come and find our way home. If you're lost and alone, or you're sinking like a stone, carry on. May your past be the sound of your feet upon the ground, and carry on. 혜원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 힐링킬링. 저는 DJ 송산이고요. 저는 스페셜 게스트 혜원입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제 조금 후반기 가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리셨나요?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면. 그러면 다시 우리 이런 혜원 스님과 통화를 하고 싶으신 분은, 출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연락해야 되죠? 1666-7987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혜원 스님의 시간대는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힐링킬링 메인 코너가 있는데요. 힐링킬링의 꽃 메인 코너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처럼 고민은 킬링하고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인데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저 이 시간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예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요즘 스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실 요즘 제가 1년 반 동안 어린이 지도 법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법회를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전 항상 정말 저의 무한한 사랑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과연 저를 무한하게 사랑하는지 너무 많이 궁금하고 제가 느끼기에 늘 아이들한테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군요. 그게 고민인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짝사랑만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지 진짜 저 진심으로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이게 고민인가? 그쵸. 왜냐면 나는 진짜로 정말 네. 저는 모든 저의 에너지 다 쏟아가지고 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전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절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시군요. 스님들과 이렇게 항상 가면은 스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항상 절에 같이 가면은 맨날 스님들하고 손잡고 어디 가고 그렇게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이렇게 출가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이 몸을 다 불사질러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네. 아이들 내가 친구들은 스님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을 안 해줘요. 그래요? 밀당을 하네 우리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는 듣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소임 보면서 네. 제가 스님께 한 번도 무슨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랬다는 거는 뭐냐면 스님이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의미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혜원 스님께서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아이들한테 스님 가고 나면 나중에 아니면 혜원 스님 어때? 스님 좋아? 그러면 완전 좋아요. 스님 완전 좋은데? 스님 너무 좋아요. 예뻐해 주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스님한테 얘기했어?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말 못해요. 남자애들은 특히. 네, 남자애들은 그렇고요. 여자애들은 말할 것 같은데 안 하던가요? 말해요 사실. 봐봐. 남자애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저도 이제 소임자니까 감시를 하는 거죠. 혜원 스님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볼까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했었잖아요. 네. 어림어폐를 해봐서 애들은 정말 순수하잖아요. 맞아. 거짓말을 못하니까 좋으면 좋은 티를 내요. 싫으면 맞아요. 싫은 티를 내고. 근데 아이들의 얼굴을 봤을 때는 스님이 오시고 나서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웃음기가 있어요. 정말 아이들 같아요. 천진불같이. 그러니까 지도법사 스님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님과 제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스님은 저한테 여쭤보시길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할까요?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려서 네. 스님이 하시면 좋고 아니면 스님 방법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시도를 해보시라고 네. 했는데 스님이 잘 하셔가지고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짝사랑은 아니다. 아, 네. 짝사랑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근데 그런 걸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스님께서 이제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그래도 난 스님이 좋아요 이 말 듣고 싶은 건데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나 좋지. 근데 지금 끝나고 나면 스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스님 얘기 많이 나온다고. 끝나고 나니까 아마 아이들도 기억할 때는 세원 스님이 너무 좋고 정말 좋은 스님으로 기억할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바로 들으려고 하면은 조금 욕심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셔서 어떻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 얘기 들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정말. 제가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빨리 아닙니다. 얘기 좀 해줘요. 아니요. 저 정말로 진짜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이게 1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좀 많이 적어지는 것 같고 네. 조금 더 아이들한테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신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워낙 잘해 주시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요. 어찌됐건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게 어른은 어른에 맞게 네. 잘하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스님께서 반대로 나오셨으니까 제 고민도 해결해 주실 건가요? 어려운 거 해야지. 네. 어려운 거 할 겁니다. 네, 진짜죠?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스님과 제가 이제 10년이 넘어갔잖아요. 네. 10년이 넘어가면서 어찌됐건 이렇게 절에 와서
훌륭한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도 하고 참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가끔씩 한 번씩 내가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네. 네, 최근에 제가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정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한 번 더 맡으면서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잘하고 있나라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네. 그런 열정들 있잖아요. 맞아요. 더 어렸을 때 했던 열정들이 식어가는 것 같아서 네. 걱정이 참 많이 되거든요. 네. 혹시 스님도 얼굴 보니까 같은 고민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예요? 아 정말 근데 진짜 저도 진짜 네. 그랬거든요. 출가할 때 신심이 정말로 정말 이 세상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정말 저 진짜 신심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스님 말씀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신심은 좀 약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신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처음에 그런 마음을 초심을 생각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생각한 답은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출가 상담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해요. 네. 정말 내가 출가했을 때처럼 그렇게 같이 마음 내주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신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나를 스님으로 보아주고 출가자로 생각해주는 분들을 생각하면 특히나 더 나의 그런 숨어있던 약간 작아졌던 신심들이 조금씩 나를 더 움직이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정말 스님 뵈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요? 네, 진짜 사찰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스님이 다 총괄하시고 다 직접 진짜 두 손 걷어붙이고 하시는 모습에서 정말 스님 전 보는 순간 신심이 더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랬나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칭찬해 주시니 또 신심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사실은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도 스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 라디오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또 다시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드렸던 것들은 뭐였냐면 꾸준히 하면 좋지만 이런 고민들이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저는 큰 고민은 없어요. 고민은 없는데 불자님들 또한 절에 오래 다니시면서 이런 고민들이 반드시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수행자도 그러는데 일반에 네. 있던 더 거친 세상을 사실은 제가 불자님들은 더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좋은 인연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네. 이런 분들 보면서 나도 신심 내고 내가 신심을 또 냈을 때 반대로 스님이 저를 보면서 신심 내고 네. 서로 상부상조하는.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항상 틀림이 없잖아요. 네. 좋은 도반이 공부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얘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또한 그런 마음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큰 고민은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네, 근데 불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절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로 한번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바이러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인들이 다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코로나19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면서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이나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맞아요.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네. 제 주위에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뵙고 그럴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불자님 요즘 많이 힘드시겠지만 불자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주변의 가족과 주변의 친지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늘 힘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거든요. 힘든 순간 저를 사랑해주는 저희 은사 스님과 그리고 가장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부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지금 조금 지치고 조금 잠시 시간이 필요한 때이지만 지치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힘내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 힘을 받고 싶을 때 스님께 전화하면 되나요? 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출가 상담뿐만 아니라 이런 위로의 말씀도 한 번씩 해주실 거죠? 안 된가요? 인연이 닿는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살짝 당황하신 것 같은데. 들켰나요? 네, 너무 티나시는데요?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은 못 하겠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 해주실 거죠? 네. 네,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런 위로의 말도 한 번씩은 해주심이 어떠실까 싶어서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혜원 선생님께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마음에 담아둔 노래가 또 있죠. 스님께서 선곡하신. 네. 네, 그래서 혜원 선생님이 이번 노래 마음을 담아 준비해 본 곡은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선곡해 주셨어요. 이 곡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듣고 오신 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였고요. 힐링킬링 오늘은 혜원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빨리 가죠 시간. 아쉬워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나오세요 선생님. 또 당황하시네. 자 오늘 함께한 힐링킬링 어떠셨습니까 선생님? 정말 이렇게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BTN 울림 힐링킬링을 찾는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고민은 킬링되고 내 마음은 힐링되는 그래서 힐링킬링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와 함께 힐링킬링 가족분들께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언제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찾을 수 있는 BTN 울림 힐링킬링을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할 일이 있죠. 네, 그렇죠. 저희 그 출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출가 상담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마 이거는 네. 갑자기 또 갈라니까 아쉬움이 섭섭해서. 아닐까요? 그렇군요. 계속 나오세요. 한 번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혜원 스님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노래를 제가 스님께 들려드릴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와 함께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친절의 선순환을 말씀드리며 힐링킬링 열었었는데요. 마지막 지음보은이라는 말과 함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바로 지음보은인데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생명의 노력이 따릅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끝곡으로는 혜원 스님을 생각하며 이승열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제가 선곡한 이유는요. 스님께서 혹시 이 곡 무슨 곡인지 아시나요? 미생에 나왔던 노래 그렇죠. 아닌가요? 네, 굉장히 좋은 너무 노래잖아요. 좋아가지고. 네, 스님도 좋아하실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앞으로 출가 생활도 정말 훨훨 나르십사해서 저도 역시 똑같고요. 그래서 함께 무한의 공간을 잘 날았으면 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함께 열심히 불자님들 신심 낼 수 있게 함께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스님. 화이팅! 화이팅! 네, 지금 들으신 방송은요. 오늘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8시에 두 번에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나와 내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이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DJ 송산 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빨리 딜고 하나 보이지 않아 까맣게 들이운 공기가 널 덮어 눈을 뜰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아냐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결국 멀리 떠나버렸고 서로 숨어 모두 보이지 않아 차갑게 내뱉는 한숨이 널 덮어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때도 거기서 멈춰있지만 그곳은 네 자리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여기서 멈춰 있지만 이곳은 네 자리